자, 기말고사부터 이제 시작되는 수학 2 단원은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리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분할 때도 필요하고 미분에서 이제 방부등식 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주 쓰이는 비율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개그맨 같은 게 아니라서 여기서 막 텐션을 올리고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안 졸릴 때 듣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듣는 거를 추천을 하고 확실하게 익혀서 수업에 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비율 관계에 대한 걸 시작을 합시다. 일단은 이 비율 관계를 설명할 때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들을 몇 가지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자, 변곡점이라는 것은 원래는 미적분에서 다루는 개념인데 우리는 수학 2를 하기 위한 거니까 미적분보다는 되게 가볍게 배울 거고요. 다항함수에서는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배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변곡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변곡점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곡선이 변하는 점. 근데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대칭의 기준점이 변곡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곡선이 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곡선이 변해요. 그럼 곡선이 뭐가 변하냐면 오목과 볼록. 사실 우리가 오목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볼록함이 변합니다. 볼록함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지점을 극점이라고 부르죠. 극점. 근데 극점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근데 엄밀한 정의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다항 함수를 할 때는 항상 다항 함수가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극점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가 극점, 여기가 극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극소, 극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 아이패드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끊고 끊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3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이 끊었던 요 점, 우리가 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 일단은 3차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3차 함수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곡점에서는 뭐가 변하느냐라고 하면, 자, 왼쪽에 있는 거를 그냥 보면은 이제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고요. 오른쪽이 아래로 볼록하죠. 그렇죠? 볼록성이 변합니다.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근데 이 변곡점은 그 볼록이 변함도 있지만 이 점을 기준으로 이 함수가 대칭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항상 대칭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변곡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함수를 fx라고 할 때 이 fx를 두 번 미분을 합니다. 두 번 미분을 해요. 그럼 잘 보세요. 3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1차가 됩니다. 1차. 1차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f를 두 번 미분한 f2'은 부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한 게 1차니까. 이해가 되죠? 원래는 이 변곡점도 극값처럼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3차를 두 번 미분하면 반드시 1차기 때문에 여기서 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근을 x는 a라고 해보면 f 더블 프라임 a가 0이 되겠죠. 0. 이때 우리가
a, fa. 그러니까 원함수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면 이것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두 번 미분해서 이 변곡점을 찾게 될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 요 3차 함수의 그림에서 저기가 변곡점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프의 교점.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y는 x제곱과 y는 x의 교점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교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찾냐면, 자, 이렇게 찾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 요렇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 y는 x가 만나는 이 두 점을 찾겠죠. 이 두 점은 x는 0이고 x는 1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대부분 안 풀고요. x제곱은 x 이렇게 놓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는 0.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x가 0 또는 x는 1이다. 이런 식으로 풀겠죠? 근데 여기 써 있는 그래프의 그림이나 파란색의 글씨나 당연히 같은 거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이런 걸 풀 거예요.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만난다 라고 하면 이거를 5x만 넘겨서 는 k 이런 식으로 풀 거기 때문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문제로는 이렇게 주어질 확률이 높고요. 우리는 풀이를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비율 관계는 2대 1 혹은 1대 1대 1이라고 부르는 비율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쓰이는 비율 관계죠. 참고로 이 비율 관계는 내가 고등학생 때 공부할 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수학적 개념인데 뭐 내가 듣기로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뭔가 많이 쓰였다고는 들었어요. 2대1 비율 관계를 한번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2대1 비율 관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편의상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3차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좀 더 잘 그리자. 요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이거는 x축입니다. x축이에요. 그때 자, 여기가 x는 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가 자, 편의상 놓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감상을 하면 돼요. x는 3k라고 한번 놔볼게요. 됐죠? 그럼 우리가 이 최고차항이 1이라고 편의상 가정을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이 1이면 이 fx라는 함수는 x는 0에서 즉 x-0을 인수로 가지는데 얘가 중근이기 때문에 제곱이 붙죠. 그 다음에 x-3k 3k를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런 함수가 돼요. 그러면 x제곱 x-3k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극값에 대한 걸 탐구를 좀 해봅시다. 극값에 대한 거. 요거를 극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개를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자, 첫 번째 f'x는 0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0이 아니라 f'x를 구합시다. 구할게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kx가 되기 때문에 얘가 3x x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두 근을 0과 2k로 가지게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0에서 극대, 여기서 극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극소가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럼 이 극소인 지점은 x는 2k가 되겠네요. 그쵸?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x를 탐구를 좀 해봅시다. 아까 변곡점을 배웠으니까 두 번 미분하는 일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x를 구했을 때 6x 마이너스 6k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6을 공통인수로 가지는 1차 함수가 돼요. 1차 함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기울기 신경 안 쓰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즉 얘가 뭐가 되냐면 x는 k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사전 지식으로 설명을 했듯이 x는 k에서 변곡점을 가지게 됩니다. 변곡점. 그러면 저 x는 k라는 지점이 잠깐 확대 좀 할게. 여기 변곡점, 곡선이 변하는 이 지점을 x는 k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봐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3차 함수에서 여기를 x는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x는 3k라고 가정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요. 여기가 x는 2k가 되어버렸고요. 여기, 즉 변곡점, 곡선, 대칭의 기준이 x는 k가 되어버렸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접하는 지점부터 여기 새로운 근까지가 k, k, k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얘는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진다 해서 비율 관계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아까 2대 1 비율이라고 적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이 비율 관계를 여기 x는 2k, 즉 극값을 찾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2k일 때 이 길이가 k구나 해서 2대 1 비율 관계로도 많이 부릅니다. 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좀 될 겁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비율 관계를 알았으면은 이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변곡점 3차 함수를 하나 좀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3차 함수의 이 변곡점은 대칭의 기준이라고 말을 했죠. 대칭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좌우에 있는 요 아이들이 대칭이에요. 근데 너무 대칭같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림 되려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가운데가 x는 a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이 오른쪽을 한번 x는 a 플러스 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k만큼 떨어졌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왼쪽은 x는 a 마이너스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됐죠? 그리고 이게 3차 함수니까 지금 이게 x축이라고 하면 x는 a 플러스 k, x는 a 마이너스 k가 다 뭐예요? 근이 되죠, 근. 요 내용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을 1이라고 가정하고 요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더하기 r 이렇게 r은 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이라는 3차 함수가 는 0인 지점은 사실상 y는 0과 만나는 교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x축이라는 애가 사실 y는 0인 거죠. 그거를 구했더니 a랑 a 플러스 k랑 a 마이너스 k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점의 관점에서 보면 저것은 근인 이유가 우리가 그냥 0일 때를 근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는 뭐 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L 상수 L이에요. 그럼 이게 뭐 양의 상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y는 L이랑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y는 L이랑 만나는 점을 구할 때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 마이너스 l은 0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식을 풀게 되면 색깔을 구분 좀 합시다. 이 식을 풀게 되면 이 L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이 세 점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점이라는 정의입니다. 그쵸? 그럼 잘 보세요. 내 말 한번 들어봐봐. 잘 봐.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패드로 하기 때문에 막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얘를 한번 보세요. 얘를 보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근의 합이라는 걸 배웁니다.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을 배우는데 뭐라고 배워요? 최고차 함계수 분의 마이너스 붙이고 x제곱의 계수 이렇게 하죠. 그쵸? 근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p입니다. 마이너스 p.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되죠?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한번 보면은 얘의 세근의 합은 얼마인가요?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p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진짜 좀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원래 있던 이 3차 함수에 x는 a-k, x는 a, x는 a 플러스 k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입장에서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근의 합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되죠? 3a가 됩니다. 3a. 이해가 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는 L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구성을 한 다음에 구한 여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세 개를 합쳐도 여전히 세 근의 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선을 그어도 직선을 그으면 이 세 근의 합이 변하지 않아요. 자, 의문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3차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직선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얘를 2분의 1 x 더하기 k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가정을 좀 할게요. 뭐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은 2분의 1 x 플러스 k. 잘 봐. 얘네가 좌측으로 넘어온다고 한들 여기 세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에서 저 p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직선이 그어지던 간에 세 근의 합은 변곡점의 3배이다 라는 정리가 생겨요. 세 근의 합은 변곡점의 x값의 3배이다. 이게 그 유명한 그 현우진이 했던
3x 변곡점이라는 내용의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곡점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근의 합을 물어본다면 이제 변곡점을 구해서 3배를 해주면 그게 근의 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이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건 이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출제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활용을 아예 못하게 모든 문제를 낼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활용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약간 또래 같긴 하지만 대답을 좀 해보면서 해보세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대1의 비율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요 그림을 조금 복사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복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0일 때 여기가 x는 3이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극소값의 x는 얼마인가요? 2가 되겠죠. 아까 내가 2대1 비율 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변곡점은 얼마예요? x는 1. 1대1대1 비율이라고 했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근이 얼마인가요? x는 3이죠? x는 3. x는 3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x는 0이죠. 그러면 이것의 세근의 합은 3입니다. 3. 근데 마침 변곡점이 얼마야? x는 1이죠. 즉 변곡점의 3배를 하게 되면 세 근의 합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비율관계와 변곡점 사이의 관계예요. 그럼 한번 여기를 볼까요? 여기 오른쪽 걸 봅시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x는 5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써있는 총 길이가 6이죠. 6. 그러니까 1대1대1로 나누게 되면 2씩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x는 3이 되고요. 이 가운데 즉 변곡점은 x는 1이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x는 1을 3배하면 얼마예요? 3이죠. 3. 그런데 여기 두 근을 합치면 4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거에 모순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세 근을 합친다는 건 중근을 이제 중복되는 하나의 근을 더하는 게 아니라 중근은 근이 2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2개인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 곡선에서 이제 그 직선이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과 만날 때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직선이 이렇게 돼서 만난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x는 0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치고 여기를 이제 x는 9라고 했다고 칠게요. x는 9.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극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x는 6이 되겠고요. 여기 변곡점의 값은 x는 3이 됩니다. 아까도 증명을 했듯이 이 근의 합이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변곡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직선과 3차 함수가 만날 때 유지가 됩니다. 반드시 유지가 돼요. 반드시. 그럼 자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3차 함수랑 직선이 접할 때만 이런 비율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1대1대1 비율은 접할 때만 생깁니다. 그러면 접할 때 만의 키워드를 둬야겠죠. 접할 때만. 그러면 별로 쓸모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쓸모를 좀 보여줄 거고요. 일단은 1대1대1은 접할 때만 생기는 거 맞아요. 그렇죠? 맞고요. 근데 1대1대1이 아닌 접하지 않을 때 생기는 비율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추후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디다 활용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은 0 뭐를 해볼까요? 0이라고 하지 말까요? k라고 해봅시다. 는 k의 해가 두 개인 k값, 이런 예시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풀려면요,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요. 정석적인 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미분을 합니다. 혹은 k를 넘겨서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너네는 대부분 k를 넘겨서 미분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k를 넘겨서 미분해 볼게. k는 0 이렇게 되겠죠.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3의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과 3에서 극대극소를 가진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여기가 1이랑 여기가 3이니까 너네가 뭘 할 거냐면 이제 1과 3을 원함수에 대입을 하겠죠. 우리의 원함수는 아래 거네요. 여기다가 그럼 이제 대입을 좀 해봐요. 원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의 값은 얼마야? 1을 넣으면 몰라요. 아무튼 뭐가 나오겠죠. 뭐가 나올 거고 뭐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해가 두 개인 k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x축이 여기 오면 되고요. x축이 여기 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k값은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이제 비율 관계를 배운 입장에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비율 관계를 배워서 이제 내가 이거를 훈련을 좀 많이 할 건데 앞에 있는 요 세 개에 대해서 궁금해할 예정이에요. 이거를 나는 상수 제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상수 제거 모델. 이거 뭐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자, 상수를 제거한 채로 한번 볼게요. 상수를 제거한 채로 보게 되면은 얘가 x의 x-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나요? x를 근으로 가지고 3에서 접해야 되죠. x를 근으로 가지고 3에서 접하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우리는 비율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극값이 x값이 1이고 변곡점이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분을 하지 않고도 극값의 x값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애를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에다가 다 넘겨서 는 0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k-3에 대한 교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그래프 모델을 냅두고 여기다가 3과 1을 대입을 할 건데 당연히 3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고요.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얼마 나오냐면 우리가 완전 제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가 4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4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y는 4기 때문에 얘가 k-3이라는 직선이 된다면 근이 두 개가 되는 거겠죠.
해가 두 개가 돼요.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애가 k-3이라는 직선이 되어도 근이 두 개가 됩니다. 따라서 k는 7과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어느 것이 간단해 보이는지는 개인의 선택에 좀 맡기겠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개념 유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두 문제 정도만 가져왔는데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상수 제거 모델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문제는 일단 너무 지엽적인 문제라 뭐 극소 이런 걸 다 정확히 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요걸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극소 값을 가지기 때문에 미분해서 b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이런 게 떠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b를 알아냈으니까 그걸 이제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냥 기초 문제라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이제 주목한 건 이거예요. 앞에 있는 이 그래프.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2의 x제곱 x 더하기 3으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이게 fx인데 내가 아까 설명한 게 상수 제거 모델이기 때문에 플러스 a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잠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최고차 항이 마이너스니까 위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뭐 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3과 0. 그러면은 뭐야? 마이너스 3을 뚫으면서 0을 이렇게 접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비율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변곡점과 극값과 접선에 대해서 1대1대1의 비율을 가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요게 극소잖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요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예요. 이때 극소값 1을 가진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어서 1을 가지니까 그냥 요 a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르다라고 한 게 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8이잖아요. 여기에다가 a만 더해주면 극소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9입니다. a는 9. 이게 만약에 지금은 그냥 와 신기하다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너네가 몸에서 완전히 익혀서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만 좀 해보고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런 질문을 또 많이 받아요. 그 접하는 그 1대1대1의 비율이 알맞게 나오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문제를 봐도 알겠지만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극소가 발생하는 지점이 5분의 3 이런 거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나오게끔 낸단 말이야. 그러면 정수와 1대1대1의 비율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눈으로 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얘 보이죠? 얘 한번 봅시다. 얘는 x의 x-3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0을 뚫고 3에서 접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이고요. 여기서 0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1이고요. 여기서 2라는 소리입니다. 1대1대1. 그럼 잘 보세요. x는 1을 원함수에 대입하면 4가 되죠. 4가 되죠. 잘 봐.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4를 여기로 넘겨보면 4가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직선 4를 그으란 소리예요. 직선 4를. 그럼 개수 얼마예요? 2개가 됩니다. 2개. 자, 오른쪽 거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x-3 이렇게 되고요. 0에서 접하고 3을 뚫어야 되네요. 0에서 접하고 3을 뚫읍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에요. 우리는 비율관계를 배웠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 5니까 여기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 꼭 넘길 필요 없어. 그냥 얘를 평행이동 시켜도 돼요. 이제 마이너스 5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를. x는 2를 넣으면 플러스 2를 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마이너스 4였던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4보다 낮겠죠. 그럼 여기서 교점이 1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실근의 개수예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요. 내가 수업 때 정석의 방법으로도 많이 풀어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내용을 이제 뭐 사실 이 증명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크게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로 이해를 좀 완벽하게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